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12월 1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달 2023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일단은 컨디션이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서 좋고, 오늘 뭔가 딱 일어났을 때 좀 동기부여가 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되고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서 노트를 시작해 볼 텐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음악 소리를 조금 줄이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파워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와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이고요. 책을 읽어보면 아무리 평범한 만남일지라도 알람을 맞추고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친절과 이해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 보상도 생각하지 마라.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전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거는 좀, 왜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 그 사람, 저는 좀 그런 소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정말 좋은 음악을 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당신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한 사람에게 완전한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그럭저럭 잘 지낸다, 이런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그릇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어쨌든 사랑을 지워야 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모든 책에서는 감사와 사랑, 또한 사랑을 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힘은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그 미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지워야 한다는 것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또한 사랑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쵸? 사랑의 힘은 당신이 누군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원수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생판 낯선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인지 상사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학생인지, 당신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은 준 대로 받습니다. 인간관계는 당신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베푸는 사랑만으로도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관계는 당신이 사랑을 주지 않는 가장 커다란 변명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냥 예의 바르게 친절함을 그냥 몸의 기본 것으로 장착하고 있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음, 희생 희생 누군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아직까지 희생한다라는 거? 희생이라는 게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내가 좋아서 그 기분, 그때 그 해주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까지 깊이 살아봐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책으로 깨우친 존재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삶의 비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끌어당긴 법칙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 것이다. 이 뭔가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친절, 그치, 친절, 격려, 지지, 감사, 그 밖에 모든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냥 막 너무 그렇게 좀 오버하는 과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돌아와 당신의 건강 돈, 행복, 일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을 불러들이면서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당신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되거나 나쁜 인간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든 준 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상대방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당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무엇을 주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어떤 인간관계든 상대에게서 당신이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울 점을 찾음으로써 지금 바로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부정적인 것에 눈길을 주기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을 많이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젠 전혀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변화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믿기지 않은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맞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부정성을 녹여 없애는데 인간관계에 들이는 부정성도 그중 하나이다. 전 좀 이 부분이 강했던 것 같아요. 좀 인간관계라 그러면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 뭐 발타자르 그라시아님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맺으면 안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위험하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요즘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신경 쓸 딱 하나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에게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참음으로써 사랑의 힘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파워를 통해 회복된 인간관계 이야기를 수백 가지 알고 있는데
나는 사랑의 파워를 통해서 회복된 인간관계 이야기를 수백 가지 알고 있는데 사랑의 파워를 이용하거나 그 즉시 결혼 생활의 온갖 문제에도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는 동안 그녀 안에서 사랑의 느낌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다시 느꼈고,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그 처음 사랑할 때 그 느낌, 그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 느낌을 느끼는 거, 사랑하는 느낌을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 안에서 사랑의 느낌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생애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사랑이 커지면서 남편의 우울증과 화가 사라졌다. 사랑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까다롭게 여겨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된다.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예의 바르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그런 부분?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 비난, 불평, 잔소리, 트집,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 막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좋은 걸 안 하나? 라고 사랑이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요즘에 좀 새로운 게 있잖아요. 인생의 가치가.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은 내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일은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움은 미움으로 정복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정복됩니다. 이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내가 전에 받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 보여주는 일화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결혼 생활에 나쁜 그 예시가 있어. 이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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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적파씨. 잭팟, 잭팟,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보세요.
Come here. 내가 전에 받은 이거는 이제 좀 나쁜 예시라서 읽지 않도록 할게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친밀한 관계를 끝내는데 어려움을 끝내는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는 마음이 찢기듯 아픈데도 상쾌하는 스스 알약 같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닌 그 선택의 자유와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그대로 당신이 돌려받으며 다른 사람이 가진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면 당신의 자유를 부정당하게 된다. 네, 여러가지 안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깔아뭉개거나 어떻게든 학대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 사랑은 강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이런 배움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거나 학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최대한 높이 좋은 감정의 주파수들을 옮겨가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힘이 당신을 대신해서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지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본값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잭팟씨 이리 와보세요. 잭팟씨 이리 와보세요. 잭팟씨 이리 와보세요. 잭팟씨 잭팟씨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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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세요. Come here. 잭팟. 잭팟.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을 아주 고양시켜서 인간관계의 비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삶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 앞에 온갖 사람들을 대들어 놓는 것도 삶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야 당신은 그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래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 외면. 그냥 외면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지닌 이런저런 성향은 애초부터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주지 말고 그냥 고개를 돌려라. 드디어 이제 답을 주셨어요. 고개를 돌려라. 너무 좋아요. 드디어 이제 좀 뭔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예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이 있을 때 이를 외면하면 당신은 편안한 마음속에 들 수 있고 삶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면한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라. 삶이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거나 상대를 비판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사랑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사랑이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음, 적파씨, 이리 와보세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앞부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어라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사랑의 감정 주파수 때에 있을 때는 당신과 같은 감정 주파수 때에 있는 사람들만 당신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드디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이리 와봐. 알았어. 아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약 먹었는데 약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힘든가 봐, 그치? 어? 괜찮아. 아이고, 약이 먹어서 이제 괜찮아지겠지. 지금 치료하느라고 힘이 들지. 괜찮아요. 아이고 예쁘다 저봐. 아이고 예쁘다 엄마라까 진짜. 아이 좋아. 알았어. 알았다. 엄마 책을 그때 코 골면서 잘 때가 진짜 좋았네, 그치? 편안하게.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아이고, 됐다. 알았어. 마트 읽을게. 됐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비슷한 감정,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주파수대에 있을 때는 당신과 같은 감정 주파수대에 있는 사람들만 당신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이끌림의 법칙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나를 지금 나의 감정 상태, 나의 현재를 반영하고 있을 거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정말 행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초조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다는 거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가지 모습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역시 행복하거나 초조하고 슬퍼하는 여러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에게서 여러가지 모습이 보이겠지만 이 모든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이 당신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만나려면 우선 당신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건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 그렇지 않나요? 내가 행복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행복해 있는, 기분 좋아 있는 그때 그 감정의 주파수를 유지하는 게 결국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삶과 행복은 모두 자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이 말은 곧 당신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일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던 거. 결국은 이건데 결론이에요. 결론. 그냥 내 스스로 그 행복한 주파수를 유지하는 거.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개인감정 트레이너. 서로 대립하거나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완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들이 당신의 개인감정 트레이너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사랑의 힘은 당신 앞에 완벽한 그 진용을 갖춘 개인감정 트레이너 군단을 일상적인 만남으로 위장시켜 데려다 놓는데, 이들은 모두 당신에게 사랑을 선택하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개인감정 트레이너. 때론 부드러운 개인감정 트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사랑할 만한 상대이며 당신을 심하게 몰아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혹독한 개인감정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번 운동 트레이너가 끌어듯 당신을 한계선까지 몰고 갑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도록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온갖 상황과 전술을 이용합니다. 모든 시련 당신이 사랑을 선택과 부정성을 비난 외면하도록 만들기 위해 당신 앞에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냥 외면하라. 그쵸, 외면하라. 저는 그동안 이 답을 피해라 라고 했었는데, 외면 외면과 회피는 의도가 있는 거고, 외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보내는 거죠.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피라는 게 피해야 되고, 회피 막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외면이었어요. 외면해라. 고개를 돌려라. 이제 완전 극한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당신의 개인감정 트레이너라고 여기면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독한 트레이너는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부정적 감정 주파수에 들어가 있던 것. 그러므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그 메시지다. 그치? 무조건 그냥 당신이 똑같은 부정적 감정 주파수에 먼저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당신 삶에 들어와 당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맞아요. 와. 사랑의 주파수대에 있다면 아무리 혹독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당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 관리를 잘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게 되어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더 쉽게 잘 넘길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래서 나의 항상 감정 주파수를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안정적이고 평온한 거 좋아하는데 약간 예전에 나의 원래 나의 모습 약간 좀 설레고 들떠있는 모습도 이게 좀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도 요즘에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러한 부분을 좀 안정적이고 어, 차분한 상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설레이면서 들뜨는 그 감정 상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을 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개인감정 트레이너가 되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적은 없으며 다만 훌륭한 개인감정 트레이너가 있을 뿐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달라붙는 끈끈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달라붙는 끈끈이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기뻐하면 그들의 행운이 당신에게 달라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달라붙는 끈끈이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기뻐하면 그들의 행운이 당신에게 달라붙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그 장점을 알아보거나 감탄하면 당신 자신에게도 그런 특성이 달라붙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지닌 이거는 안 읽도록 할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결국에는 감정 관리를 가장 크게 영향을 미는 거 체력 관리. 그래서 그 체력이 실력이다. 결국은 결론은 그렇게 항상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당신이 무엇을 주든 준 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상황, 사건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면 이는 당신에게 딱지를 붙이는 셈이다. 당신도 그럼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 음, 음, 음. 자, 그렇다면 이건 아주 멋진 소식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찾고 그것을 향해, 아이고야, 터치해버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 네, 라고 말하면 당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라붙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 앞에 놓인 카탈로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뭐 큰 행운을 얻었어요. 그때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 질투하는 감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리학 책을 읽고 그것을 그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그 행운이 내 것인 것처럼 느끼어라. 그리고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줘라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 수련을 하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 말이 이 말이네요. 결국은 당신의 사랑이 지닌 파워를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당신의 주된 일이 됩니다.
이는 당신의 삶 자체를 바꾸는 가장 손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마음에 드는 점을 모두 찾아내는 것. 이는 당신의 삶 자체를 바꾸는 가장 손쉽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일은 삶의 힘겨움과 고난을 물리칩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내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어떤 감정도 주지 않은 채 외면하기만 하면 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결국은 그거예요. 내 감정 자체를 그 주파수에 놓는 거. 짝같이 주무세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응? 알았어요. 주무세요. 기침 안 하지, 엄마 옆에 있으니까. 좋은 생각을 품고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고 좋은 말을 하면서 두 번째 걸음을 내딛으며 좋은 행동을 하면서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동안 너는 천국에 들어왔다. 생각과 말과 행동. 뒷공론도 달라붙습니다. 뒷공론은 얼핏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뒷공론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뒷공론? 뒷말하는 것인가? 친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들이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얘기한다면 뒷말하는 거네요. 뒷공론을 하는 것이면 부정성을 내보내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급격히 나빠졌죠. 그래서 터놓고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가만히 서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당신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고 그냥 외면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뒷공론이 자기 삶에 비칠 부정적 영향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냥 외면하는 거,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무 감정 없이. 피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적이기 때문에 더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을 느끼지 말고 그냥 외면. 오늘 진짜 가장 그냥 오늘 배운 거 그냥 이미 가장 크게 정말 내가 너무 좋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면하라. 그냥 흘려보내라. 자연스럽게 아무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치지 말고 싫어 피해야지 하는 것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전에 조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졌어요. 적바지 주무세요. 괜찮아요. 엄마 있을게요 여기.
당신이 뒷걸음을 하고 있거나 뒷걸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 중간을 끊고, 하지만 나는 이런 점을 고맙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뒷걸는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좋은 점을 문장 가운데 채워넣으십시오. 순수한 생각을 하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당신의 반응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쉬다가 읽어야겠어요. 여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독서 노트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다시 읽을 수 있을까? 할 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읽어